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마지막, 이제 지사학 법칙의 마지막 절대연령 측정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절대연령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새끼가 1억 9,927만 5,423살이다. 이것까지는 모르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몇 억 년 전 건지 또는 몇 천만 년 전 건지 또는 몇만 년 전 건지 정도를 아는 것을 우리는 절대연령이라고 해서 암석에 또는 지층에 포함된 지층 또는 암석의 실제 나이를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한 명이나 같이 가러가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저 몇 살이에요? 얘 몇 살이에요? 그건 몰랐잖아.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더 나이가 많고 먼저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태어났다는 건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층의 선후관계, 상대 연령은 지사학 법칙이라든가 암상 대비, 화석 대비를 통해서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층 또는 암석의 실제 나이가 몇 억 년 됐는지 또는 몇 천만 년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실제 암석의 나이 또는 실제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그 나이를 우리는 절대 연령이라고 부르고 선생님 나이가 25살이다. 뻥이야. 몇 살인지는 안 알려준다. 절대 연령 몇 살인지 여러분들은 제가 25살이라고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은 실제 나이를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을 이용을 하는데 이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징. 방사성 동위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사성 동위 원소들은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원소들을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고 이 방사성 동위 원소들은 지층 속에 있는 암석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놈이 안정한 상태의 원자로 변하려고 안정한 상태의 원소로 변할 때 핵변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멘틀 대류할 때 지구 내부 에너지란 말 배웠었지.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처음에 이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냐? 모원소라고 합니다. 모원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원소라고 하고 모원소는 불안정합니다. 보통 모원소는 원자량이 되게 커.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랑 양성자 수가 되게 많아서 원자 핵 내에 있는 모에 의해서 그 양성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좀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불안정한 모원소가 핵 변환을 일으켜서 안정한 원소로 붕괴한다고 표현을 하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원소라고 불러줘. 무슨 원소? 자원소. 그래서 모원소는 불안정한 모원소는 안정한 원소가 되기 위해서 핵 변환을 일으켜서 안정한 상태의 원소가 되는데 이렇게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관계를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처음에 이 모원소의 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처음에 만들어진 이 모원소, 암석 속에 포함된 처음 모원소의 양은 자원소 없이 전부 다 뭐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모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근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자원소의 양이 모원소가 줄어든 것만큼 생겨요. 그래서 무슨 변환? 핵변환이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할 때 모원소의 양이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그래서 반감이라는 게 그거지.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반감기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러준다고? 반감기라고 불러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있어. 이 A라는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고? 모원소라고 하고. 이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이제 100 또는 100%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A라는 원소의 반감기를, A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자, 우리가 1억 년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1억 년마다 모원소가 2분의 1씩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억 년이 경과했대. 1억 년이 경과하면 자,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이 A라고 하는 모원소의 양 중 절반이 자, 반으로 자원소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B는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자, 모원소는 현재 몇 퍼센트가 됐고 50%, 2분의 1로 줄었고 자원소는 자, 모원소가 줄어든 것만큼 50%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 됐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났구나? 1회 지났구나. 자, 그리고 자원소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해. 자, 누구만 변한다? 모원소만 변한다. 왜냐하면 자원소는 이미 안정한 상태의 원소가 됐어. 그러니까 굳이 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또 한 번 1억 년이 경과했대. 아까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1억 년이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요때 이 원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거든. 그래서 1억 년이 또 지나잖아. 그러면 전체 양은 변화 없지만 이 중에서 자원소 B는 안 변해. 그러면 남아있는 A라는 모원소 중에서 또 절반 25%가 줄어들어서 뭐로 바뀌어? 자원소로 바뀌어. 그러니까 A는 이제 몇 퍼센트 남고 모원소는 25%가 남고 자원소가 몇 퍼센트가 된다? 75%가 된다. 그럼 여기서 모원소의 양이 그대로 다시 몇 분의 몇으로 줄었니? 2분의 1로 감소하는 시간이 뭐란 얘기야? 반감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반감기마다 모원소의 양이 계속 몇 분의 몇씩? 2분의 1씩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할까? 그러면 일단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면? 3대 1이므로 자, 모원소가 미안. 자, 1대 3이므로 모원소는 전체의 4분의 1이 남아있고 자원소는 전체의 4분의 3이 남아있는 비율로 나타나게 되면 자, 이건 반감기가 몇 번? 2번 지났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또 그대로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서 자, 1억 년이 또 경과했대. 그럼 총 몇 억 년이 경과한 거야? 3억 년이 경과한 거네. 3억 년이 경과한 거네. 그러면 현재 모원소의 양이 25%가 남아있고 자원소의 양이 75%가 새로 생겼는데 이 중에서 또 얼만큼이 절반이 또 줄어들어갖고 무슨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자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모원소의 비율은 25%의 절반이니까 12.5%가 남고 자, 자원소가 몇 퍼센트가 생깁니까? 87.5%가 생기는 거지.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자원소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 모원소의 비율이 2분의 1로 현재 남아있는 양의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반감기라고 하고. 그럼 생각을 해봐. 자, 그럼 모원소는 전체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 자, 지금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1대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러면 모원소가 전체의 8분의 1이고 자원소의 양이 전체의 8분의 7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8분의 1 남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자원소가 8분의 7이 되는 거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8분의 1일 때 얘가 8분의 7이면 이 8분의 1이 되려면 2분의 1 한 번 됐다가 거기에 또 2분의 1 한 번 됐다가 또 거기에 2분의 1 한 번 됐으니까 반감기는 총 몇 번? 3번이 지났고 반감기가 1억 년이라네? 그럼 반감기가 3번 지났으니까 이 A라는 암석은 자, 모원소 100%를 갖고 있는 A라는 모원소를 갖고 있었던 암석은 언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다? 3억 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 미리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자, N은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공식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고 자, N0는 처음 모원소의 양. 처음 모원소의 양. 자, 근데 이 모원소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처음 모원소에 대해서 100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자, 25가 남았대. 처음 양은 100이래. 그럼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4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처음 양을 1로 기준을 잡고 자, 25%가 남았다는 얘기는 처음 모원소의 양에 대해서 4분의 1로 줄은 거니까 결국 얘가 몇 분의 몇씩 줄어드는데 자, 2분의 1씩 줄어드는 걸리는 시간. 자, 2분의 1에 대해서 자,
아래쪽에 뭐를 집어넣고 반감기를 집어넣고 위쪽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 연령을 집어넣는다면 결국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전체 양의 처음 양에 대해서 4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났으니까 2번 지났으니까 자 2분의 1의 제곱승이 돼야 되거든. 그지? 반감기에 대해서 제곱승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돼야 처음 양에 대해서 4분의 1로 되는 거니 자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0.5억 년이다. 자, 5천만 년이다. 자, 0.5억 년이다. 그럼 절대 연령은 몇 억 년이 돼야 돼? 1억 년이 돼야 되므로 현재 이 암석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약 1억 년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공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그래프. 아빠 이 그래프 엄청 많이 볼 거야. 이 그래프 엄청 많이 볼 거야. 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놓고 자, 여기 이제 반감 횟수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여기 이제 시간으로 놓은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억년 단위 기준으로 갈게요. 자, 그럼 여기는 1억 년, 여기는 2억 년, 여기는 3억 년, 여기는 우리가 4억 년이라고 봤을 때 자, 처음에 암석이 짠 하고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암석이 짠 하고 탄생했을 때는 모원소가 전체 몇 퍼센트? 100%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자, 반감기 1번, 반감기 2번, 반감기 3번, 반감기 4번. 자, 이게 반감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 그래프를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볼게. 자, 이렇게 모원소의 양이 자, 100%니까 당연히 모원소일 거고 모원소의 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암석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원소의 양이 100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데 50%가 되는데 걸리는 자, 50%까지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을 봤더니 자, 여기가 지금 몇 억 년이구나? 1억 년이구나. 라는 얘기는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 X라고 가정을 합시다.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 이게 지금 모원소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자원소 Y라는 관계로 봤을 때 자, 모원소의 처음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이 모원소의 반감기라고 놓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억 년이 지났더니 처음 양에 대해서 몇 분의 몇? 4분의 1 또는 자, 요 시기에 있었던 양에 대해서 또 2분의 1이 줄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요 양에 대해서 또 2분의 1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로 줄었고 자, 이런 식으로 반감기는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현재 기준에서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 우리는 반감기라고 하며 자, 그러면 모원소가 줄어드는 것만큼 자, 무슨 양도 늘어나야 돼? 자원소의 양도 늘어나야 되니까 모원소와 자원소는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1대 1이고 반감기가 2번 지나면 3대 1이고 반감기가 3번 지나면 7대 1로 나타나는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처음 근데 하나 반감기는 있잖아. 반감기는 자, 모원소의 양에는 관계없어. 자, 모원소의 양에는 관계없다. 자, 무슨 양에는 관계없다? 모원소의 양에는 관계없다. 모원소의 양이 많든 모원소의 양이 적든 그건 관계없이 처음 양에 대해서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원소의 종류가 같다면 모원소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반감기는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양에는 관계없다. 자, 대신에 자, 처음 모원소의 양이 100에서 자, 1억 년 동안 50이 감소했잖아. 근데 그 다음 반감기 때는 50에서 25로 감소했으니까 자,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가 감소하는 양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드므로 자, 처음 모원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 이거 중요한 말. 시간이 지날수록 자, 반응하는 속도는 자,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 양의 변화는 비율은 똑같이 2분의 1씩 줄어들지만 자, 절대적인 양, 모원소가 줄어들고 자원소에 늘어나는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어떻게 돼? 감소하죠. 처음에는 50개가 변했어. 근데 그 다음 1억 년 동안에는 25개만 변했고 그 다음 1억 년 동안은 12.5개만 변했다는 얘기니까 자, 시간이 지날수록 자,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의 변화는 비율은 2분의 1씩 감소하지만 비율은 일정하지만 자,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양 또는 자원소의 양의 변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감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를 볼 건데, 자, 그림을 잘 봐.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그림 가가 나왔고, 그림 나가 나와서 그래프가 나왔네. 그럼 일단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반감기를 찾아야 돼. 그래서 모원 소유량이 2분의 1, 50%가 되는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갔더니, 여기가 지금 100만 년이란 얘기는 결국 2억 년이란 얘기지. 아, 그러면 이 원소의 반감기가 몇 억 년이구나? 2억 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때 그림에서 자, 요 구간을 우리가 화성암 A라고 놓고, 자, 우리 일반적으로 퇴적암에서는 반감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화성암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는 대부분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할 때는, 암석의 연령을 측정할 때는 대부분 화성암에서의 나타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비교합니다. 뭐를 이용한다? 화성암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화성암 A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화성암 B라고 놓읍시다. 화성암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변성작용을 받은 구간이 이렇게 나타났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뭐가 있어? 부정하면 이렇게 있네. 자, 그 다음, 지금 화성암 B에 의해서는 여기, 변성작용이 나타났대. 아, 그럼 화성암에는 여기까지 관입을 한 거고, 화성암 A는 여기까지 관입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봤더니 또 뭐가 있냐면 부정합이 또 있네. 그럼 여기 부정합 또 몇 개 있니? 2개가 있죠. 자, 그럼 확인 같이 갑시다. 일단 반감기가 2억 년이고, 자, 화성암 A에는 25%가. 그러면 화성암 A는 25%가 남았으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고? 2번 지난 거고. 자, 화성암 B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50%가 남아 있으므로 요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났구나? 1번 지났구나. 자,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다. 대신에 25%는 4분의 1 남았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2번 지난 거고, 50% 남았다는 얘기는 2분의 1 한 번 지났으니까 반감기가 1번 지났네. 그지? 그러면 25% 남은 건 반감기가 지금 2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2번 지났으니까 몇 억 년 지난 거고? 4억 년 전 거고. 아, 그럼 화성암 A의 나이는 4억 년이구나. 그럼 화성암 B는 반감기가 1번 지났으니까 화성암 B의 나이는 2억 년이구나. 그럼 2억 년 전에 관입한 암석이구나.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화강암 A는 지층 1, 지층 2, 지층 3, 지층 4까지 관입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니? 부정합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요 부정합은, 자, 부정합 면과, 자, 지층 경계선이 서로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정합에 대해서 아래 지층은 무슨 부정합이 된다? 네, 경사 부정합이 됩니다. 그럼, 자,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 4번 지층은 연속 퇴적층이 될 거고, 자, 그 이후에 화성암 A가 뭐를 했고? 관입을 했고. 그리고 화성암 A가 관입한 이후에, 자, 뭐가 만들어졌고? 부정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부정합 아래쪽에 화성암이 있는 걸로 봐서, 자, 여기는 무슨 정합이 된다? 예, 난정합이 됩니다. 자, 무슨 정합이라고? 난정합이라고. 자,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는 무슨 정합이 된다? 난정합이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층 5번, 지층 6번, 지층 7번, 지층 8번, 지층 9번은, 자,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차례 쌓였고, 그 다음에 화성암 B가 얘네를 뚫고 뭐했구나? 관입했구나. 그치? 그러면, 자, 지층 5번, 지층 6번, 지층 7번, 지층 8번, 지층 9번까지는 연속 퇴적층이고, 자, 지층 누중의 법칙 활용하면 5번보다 9번이 최근에 쌓인 지층이니까 5에서 9로 갈수록 암석의 나이는 어려지겠지. 지층의 나이는 어려질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누가 관입했습니까? 네, 화강암 B가 관입을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 예, 부정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놈의 새끼도 화강암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화강암이 있는 구간은 우리가 또 무슨 정합? 난정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부정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다시 위에 있는 지층 10, 11, 12, 13이 10, 11, 12, 13이 연속 퇴적된 지층이니까, 자, 지층의 나이는, 자, 누가 제일 어리다? 13번이 제일 어리고, 자, 지층의 나이는, 자, 1번 지층이 가장 나이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라. 지금 요 화성암 A 같은 경우에는 자, 지층의 나이가 몇 억 년? 4억 년. 자, 화강암 B의 남석의 나이는 몇 억 년? 2억 년. 그러니까 난정압이 나타난 이후 지층 10, 11, 12, 13 같은 경우에는 2억 년 이후에 퇴적된 지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지층은 자, 4억 년에서 몇 억 년 사이, 2억 년 사이에 퇴적된 지층이며, 그 다음 자 1번, 2번, 3번, 4번 지층은 4억 년 이전에, 4억 년 이전에 퇴적된 지층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야 난정압 구조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부정압이 나타나? 그치? 경사부정압도 함께 나타나니까, 경사부정압도 함께 나타나니까 자, 관입 이전에 1, 2, 3, 4 지층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작용을 한번 받았구나? 네, 습곡 작용을 한번 받았구나라는 거고, 마찬가지 이 부정압 면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지층들도 경사져 있기 때문에 5, 6, 7, 8, 9 지층들도 자, 관입 전에 자, 무슨 작용을 한번 받았겠구나? 습곡 작용을 한번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 단층 구조는 확인할 수가 없지요. 자, 단층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자, 이렇게 돼서 나타난 우리가 지질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사학 연구 법칙 하면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갔는데 왜 시간을 길게 가져가냐면 그냥 내용만 설명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뭐가 필요해? 예제가 필요해.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제는 자, 이 단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거의 웬만한 지사 연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지층의 생성 순서라든가 지층의 나이에 관련돼 있는 분석은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최소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문제가 술술술 풀릴 겁니다. 자,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응?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애주고 내주고 일겠어? 영어 좀 하나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 충분히 하셔서 자,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